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제가 이제 6회차 승부패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 회차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1, 2, 3번에 너무나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네. 뒤에 이제 막 8개, 9개 정도 맞고 있고, 항상 1, 2, 3번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저번 회차에서도 1, 2, 3번 거의 다 틀렸죠. 1번에서 2변 보고 2번에서 2변 안 봤는데 그게 뒤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네, 3번은 또 패턴 믿고 갔는데 또 그게 패턴대로 안 들어왔고, 어쨌든 1, 2, 3번이 초반 부분을 잘 넘기고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복수픽을 다 쓰기에는 후반 부분에서 어차피 틀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초반 부분은 무조건 단통으로 최대한 단통으로 끝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네, 어쨌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폴리 대 토리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9위인 엠폴리와 8위인 토리노 승점 차는 1점 차 뿐이고요. 홈 엠폴리가 4승 2무 3패 8득 8실, 원정 토리노는 4승 2무 4패 12득 14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근데 일단 이게 여기 이 경기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일단 엠폴리 홈에서 2010년 1월 23일 이후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질 않아요. 홈 경기에서. 근데 직전에 엠폴리가 패를 했습니다. 뭐 그런 패턴도 있었고요. 또 뭐 최근 엠폴리가 5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뭐 원정팀은 10경기 동안 단 2패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 너무 강한 경기예요. 엠폴리는 또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팀도 4경기 무패 행진인데 1승 3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엠폴리가 여기서 꿀릴 만한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을 가진 게, 왜 이게 홈에서 역배, 그 초기 배당으로도 2.85라는 역배를 받아버렸고, 예, 지금 배당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사실 무승부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버님들 것도 다 이제 봐보면서 어떻게 가져가시나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죄다 다 가져가요. 죄다 다 무 가져가요. 예, 그래서 무가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뭔가, 그런 경기인데, 저는 일단 패턴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무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좀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한 개씩 이어오다가 갑자기 두 개씩 변하고 다시 그 두 개에서 하나로 변하는, 두 개 변하고 다시 하나로 변하는 뭐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정한 패턴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무 없다라는 거를 일단 적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신빙성이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였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배당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토리노가 원정에서 지금 정배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저는 이 토리노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당을 해석을 해보면 1점차 토리노 승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토리노 단통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조금 어려운 선택이었고, 사실 무승부도 가져가고 싶다. 엠폴리 승은 가져가고 싶지가 않아요, 애초에. 예, 왜 홈에서 2.85라는 다소 3배당에 가까운 역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2.60 이 정도였으면 제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예, 2.60이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2.85라는 좀 다소 높은, 저는 그래서 일단 엠폴리 승은 보려고 하지 않고 있고 토리노 단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1번은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 2, 3번에서 많이 적중률이 떨어진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패로 가겠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2번 프라이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패턴은 없었습니다. 여기 뭐야, 26개 픽을 모았는데 3등분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2번으로 넘어볼게요.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77.1%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거에 맞는 경기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6위인 프라이부르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16위. 근데 프라이부르크 홈의 성적이 5승 2무 1패 13득 6실입니다. 그리고 아우크스 원정 성적이 3승 1무 4패 14득 15실.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월드컵 이후로는 두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은 아우크스부르크가 메넨글라드바를 상대로 1대0 승을 거뒀고 도르트문트를 원정을 가가지고 3대4 1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도르트문트 홈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때 도르트문트가 받았던 배당이 1.23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프라이부르크는 1.40을 받고 있고 다소 도르트문트보다는 좀 전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프라이부르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볼프스부르크 전에서는 6대0으로 대패를 했고 프랑크푸르트 전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 이후로는 새해 맞아서 두 경기를 치러서 1승도 거두고 있지 못하는 프라이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성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77.1% 조금 불안해요. 이 경기는 사실 불안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예, 근데 이제 홈에서 다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어쨌든 77.1%로 몰리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소 불안한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팀 상대 전적은 6승 3무 1패 프라이부르크의 우세. 이번에 마저 프라이부르크가 이기면 5연승을 달성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홈팀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원정팀이 뭐 직전 그 흐름상 당연히 프라이부르크가 좋아 보인다고 하고 있겠지만, 홈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11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원정팀이 끊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경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1.40이라는 배당을 받았고, 저는 만약에 이게 프라이부르크가 이기는 경기라면 저는 1점차 승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2.24는 아닌 것 같고 3.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조금 불안한 경기는 맞습니다. 아우크스가 프라이부르크의 11연속 무패 행진을 끊는다. 근데 도르트문트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예, 근데 26개 픽에서 24개의 픽이 몰릴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명? 26개의 픽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1, 2, 3번을 죄다 통과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요. 3번 경기는 무없다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3연무가 잘 안 나오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요. 일단은 마인츠 대 보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인츠가 12이고 보움이 16이. 마인츠가 홈에서 1승 4무 3패 9득 11실이고요. 보움이 원정에서 1승 8패 5득 24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마인츠고 6경기 연속으로 무승이 없어요. 그리고 득점은 5득점에 불과하고 실점은 6경기 연속을 실점하면서 14실점이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정팀은 레버쿠젠전 제외하면 3연승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어웨이 비교해도 이거는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배당의 그 기대값에 비해서 4.50이라는 배당은 너무나 높아요. 현저히 너무나 높고, 예. 그래서 이거는 1.56이라는 마인츠의 승을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무승부가 없다라는 패턴을 감안을 한다면 단통승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6개 픽에서 22개의 픽이 몰린 상태고요. 다만 많이 몰린 거에 비해서 투표율은 굉장히 낮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네, 3번은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세워놓은 철칙 1, 2, 3번은 2개의 픽이 겹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네. 저는 항상 이거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 무패 이렇게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회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쭉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1, 2, 3번은 이런 식으로 단통으로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1, 2, 3번 뭐 적중률이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걸 잘 참고하시고 비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번 경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4번은 호펜하임 대 메넨글라드바흐고요. 일단은 호펜하임은 13위, 메넨글라드바흐는 9위. 호펜하임 최근 7경기 무승이고 원정팀 역시 11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둘 다 최근 형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원정 메넨은 아직까지 4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메넨글라드바흐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최근 흐름도 만만치 않게 두 팀 모두 다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누가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배당을 보니까 1.88이라는 정배를 줬고요. 쌍수 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쌍수를 줬네요.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왜 무승부가 이렇게 3.70으로 높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높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왜 이게 무승부가 또 배당이 이렇게 높은 건지, 그리고 투표율이 왜 근데 하필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건지. 보통 이럴 때는 무승부 가주는 게 가장 적합한 결과물이긴 합니다. 근데 4번 일단 패턴은 승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이렇게 해서 엇갈려 나오기 때문에 4번은 승없다 확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인데 이거에 맞는 투표율이 아니죠. 제일 떨어지는 투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으로 떨어지지 않고 무패 라인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은 무패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4번에는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 이거는 뭐 투픽으로 써가지고 안전하게 맞고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경기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유니온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 경기인데, 일단 헤르타 베를린은 17위, 유니온 베를린은 2위. 더비죠. 상대전적 유니온 베를린이 4연승 중이고요. 순위만 봐도, 현재 흐름만 봐도 유니온 베를린 쪽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기에 원정 쪽에다 2배당을 넘게 배당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 이 1.96이라는 배당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배당을 줬습니다. 분명히 흐름도 좋아 보이는 경기였고,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 의심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원정의 유니온 베를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홈의 호펜하임은 일단은 무승부도 많이 치르고 있고 패배를 4패를 기록을 했네요. 근데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원정의 유니온 베를린과 비교를 해보면 나름 그래도 비벼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2배당 가까이 받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무 혹은 패로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배당까지 조합을 해봐가지고 5번 경기. 일단 5번 경기는 보면 18개의 픽이 26개 픽 중에서 18개의 픽이 몰려있고 승에는 12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단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과감하게 단통으로 가고 유니온 베를린의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직감이고요. 여기선 이번에는 배당을 좀 참고를 하지 않고 유니온 베를린 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다. 3.55 배당 0대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에다가 0대1 정도로 예상을 하면 이거 5번가? 0대1 아니면 2대1 정도로 유니온 베를린이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굉장히 가까스로 이길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 넣으면서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비기거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를 가볼게요. 사실 이게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는 볼프스부르크의 압도적인 우세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여요. 일단 6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일단 11위 대 7위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선 2연속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네요. 그리고 브레멘 홈에선 3승 1무 5패 15득 15실이고요. 볼프스 원정에선 4승 2무 3패 14득 17.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원정팀 볼프스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6경기 동안 단 1실점만 허용했고 득점은 21득점. 21득점에 1실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홈팀은 4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원정팀은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홈팀은 최근 실점도 굉장히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볼프스의 한승이 당연해 보이는 결과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결과예요. 3.70. 하지만 배당이 너무 높아요. 너무 배당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0%에 거의 육박하는 투표율이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볼프스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변을 찾거든요. 이변이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볼프스부르크 브레멘 경기를 승무 라인으로 지어볼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무승부 없다라는 패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상대 전적에서 2연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과감하게 지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좀 무섭습니다. 6번 어쨌든 패턴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에 여기 26개 픽에서 19표 여기 홈승에는 오히려 7표 정도를 받고 있죠.
네, 저는 이거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변을 하나 찾았다. 네. 투표율이 70% 많이 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2월 될 회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변이 많이 나올 거라는 소리죠. 아니면 되게 독식을 할 만한 그런 회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볼프스부르크 브레멘은 네, 이렇게 승무 라인으로 도전을 해보겠다. 7번 크레모네 대 인테르. 사실 이 경기는 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인테르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4위고요. 크레모네는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팀으로 8무 1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테르 승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결과예요. 제가 뭐 인테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아본 자료 26개 픽에서 25개 픽이 인테르의 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이 경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경기 되게 이상한 것 같은 게 인테르의 배당을 보면 일단 인테르의 핸승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일단은 2.5 이건 아닙니다. 3.98 이건 안 들어와요. 이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토로 가신다고 해도 이건 절대 가지 마세요. 들어와도 인테르의 1.4승입니다. 이거 2.20도 아니고 저는 3.45 이 이상으로 인테르가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이죠. 인테르가 만약에 여기서 퇴장을 당하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게 돼버리면 오히려 크레모네한테도 1승을 추가하게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올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이변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인테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6개 픽을 모아본 거를 보시면 26개, 25개 뭐 이 정도로 제가 빨간 표시를 쳐놓은 게 이 두 경기예요. 7, 8번. 7, 8번은 1등, 2등 투표율입니다. 근데 인테르는 사실 81.6%에 비해 그런 투표율에 비해서 올표를 받고 있는데도 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되게 이상한 수치거든요, 사실. 보통 이게 맞아요. 89.7%나 86, 87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81.6%로 다소 낮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이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르가 아무리 잘해봤자 1점 차이 승리로 거둘 거 그냥 이변으로 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7번에는 또 제 패턴이 있었는데 패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사실 뭐 이변 잡을 때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의 배당을 보고도 직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냥 인테르 승으로 안전하게 느껴지시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승무패로 지우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지우고요. 8번 아틀란타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틀란타가 왜 1등 투표율을 받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실 삼프도리아가 19위이긴 하고요. 뭐 4연패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6번 경기, 7번 경기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9, 거의 90%예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만 뭐 패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는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아틀란타의 승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8번 무겁다라는 패턴 존재했고 그러면 당연히 승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기다. 삼프도리아의 3.9%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8번은. 그래서 그냥 이거는 1등 투표율이니까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26개 픽, 올픽, 유일한 올픽입니다. 다음에 이제 AC 밀란 사스올로 이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AC 밀란이 사실 지금 사스올로랑 비교하면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3위 대 17위 경기고요. 보자. 2위 대 17. 순위가 바뀐 건가요? 제가 3위 대 17이네요. 네. 3위 대 17위. 그러니까 2위 거의 공동 2위인데 3위 맞네요. 죄송합니다. 3위 맞고. 잠시만요. 네. 3위 대 17인데 AC밀란 홈에서 7승 1무 1패, 22득 11실. 사소올로 원정 1승 3무 6패, 6득 18실. 네. 상대 전적에서 AC밀란이 사소올로에게 홈에서 3연패를 내줬다.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서 보면 사소올로가 굉장히 잘했어요. AC밀란 전을. 특이한 게 그리고 상대 전적이 원정팀이 8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는 그림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분명 홈팀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경기가. 뭐 현실만 바라보면
이건 AC 밀란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AC 밀란이 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월드컵 시즌 끝나고 나서 살레르니타나 거기 원정 경기를 제외하면 5경기 연속으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홈에서 매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전에 인테르 저는 지긴 했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 원정팀한테는 그래도 이기겠지라는 그런 기대심이 굉장히 큰 경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경기는 AC 밀란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당을 보시면 승 혹은 무로 떨어질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무로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까지 받쳐갑니다. 승무. 이게 사솔로가 너무 못해서 당연히 AC 밀란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무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요. 3.30은 안 들어올 듯 합니다. 3.30은 안 들어올 듯 하고 2.08 아니면 3.70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도록 하겠다. 여기도 이변을 보험으로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AC 몬차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 유벤투스가 삭감이 되면 이거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승점이 삭감이 되면서 2위와 같은 승점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위에 밀렸습니다. 7승 3무 홈에서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고 24득 6실 몬차 원정은 2승 2무 5패 9득 17실 많은 이거 유튜브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 유벤투스의 그래도 승리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유벤투스가 이제 아직 그 유럽 대항전 그거에 대한 뭐 동기부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올라가려고 동기부여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만약 유벤투스 선수라면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동기부여가 떨어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의욕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팀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투표율로 반영이 된 건지 굉장히 좀 다소 낮은 그런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오히려 AC 몬차가 이번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맹렬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 팀이 만나가지고 FA컵에서 만나서 AC 몬차가 유벤투스한테 졌어요. 그래서 되갚아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실을 것 같다. 뭐 이건 저의 이제 뇌피셜이죠. 근데 이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43이라는 배당을 줬고요. 3.80, 5.80이라는 배당을 줬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 유벤투스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벤투스가 지진 않는데 5.80이라는 배당도 되게 어색한 것 같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기더라도 굉장히 힘겹게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경기였어요. 저는 이 경기가 그냥 승무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10번은 지금 26개 중에서 23표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상태고요. 9번과 같은 느낌으로 받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90번은 이런 식으로 승무로 막아보겠다. 11번 샬케 경기는 18위 대 12 경기인데 사실 이게 좀 의아했던 경기예요. 왜냐면 일단 샬케 홈에서 2승 1무 6패 10득 25실 켈른은 원정에서 1승 4무 4패 11득 21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켈른이긴 하지만 직전까지 너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넨이랑도 비기고 그 직전 브레멘전에선 7득점까지 하면서 좋은 공격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켈른이. 근데 원정에서 경기할 때는 8경기 연속을 승리가 없으면서 안 좋아요. 득점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켈른이 좋아 보인다고 저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경기인데 근데 여기에 배당을 보시면 1.77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정배를 줬고 쌍수 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이런 정배를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경기인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샬케 켈른 충분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투표율도 원정적으로 많이 몰려있고 11번 경기 또 보시면 26개 픽에서 무승부 패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뉘어 있는데 전 단통으로 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있었나 보니까 없었습니다.
다음에 12번에는 패턴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다이아몬드 패턴 해가지고 승업다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와 마찬가지인 패턴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12번 일단은 승업다인데 레버쿠젠입니다. 근데 패턴을 제외하고도 배당을 보고도 일단은 레버쿠젠 가지 않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일단 두 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레버쿠젠은 지금 현재 5연승 기록하고 있고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홈에서도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9득 0실입니다. 4경기 연속. 근데 이제 원정팀 도르트문트도 뭐 2경기 연속 2연승 거두고 있고 근데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월드컵 시즌 이후로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네. 레버쿠젠도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저는 이 경기가 이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걸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런 높은 배당을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여기 게다가 쌍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패턴도 그렇게 말해줬었고 배당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패 라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가 10경기 연속 무승부가 많이 없는 상대 전적입니다. 그래서 3.60이라는 높은 배당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승부로 갈 만한 그런 그게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투표율이 이게 제일 낮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무패 라인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패 라인입니다.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라치오가 지금 피오렌티나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흐름이 막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으로 지금 실점을 안 하고 있고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팀은 지금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도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배당을 보면 1.90이라는 배당을 줬고 3.30이라는 배당을 줬습니다. 일단 라치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90이라는 배당에 78.6%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피오렌티나도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예요. 원사이드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라치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몇 점 차로 이길지 모르겠는데 그냥 라치오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치오의 승 골라봤고요. 일단은 승업다 패업타에 2개의 패턴이 존재했는데 이 2개의 결과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라치오의 승을 골랐다.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AS 로마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1위 대 6위고요. 두 팀 모두 다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나폴리의 기세가 너무 만만치 않다. 하지만 AS 로마도 만만치 않다.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S 로마이기 때문에 이번 나폴리에게 충분히 비벼볼 만한 그런 매치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투표율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66.7%. 제가 이거를 이제 배당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뽑기 게임인 것 같아요. 뽑기 게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4.50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AS 로마가 갖고 있는 기대값에 비해 4.50이라는 배당은 너무 높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일단은 AS 로마의 승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승무 라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헨승일지 햄무일지 우일지 이 3개 중에 하나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보는 게 있는데 홀수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로 골라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라치오를 정배로 잡았고 여기서 또 정배를 잡아버리는 정정배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직전 회차에서도 정정배로 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정배가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4번은 무승부 골랐고요. 이렇게 하니까 왜 96,000원 나오지? 내가 뭐 하나 더 골랐나 본데? 네. 여기서 이제
뭘 골라줘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하나를 전 줄일 건데 도르트문트를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12, 13, 14, 1, 2, 3번에서는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정하고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를 네, 일단 무로 정하겠는데 이거 좀 패가 좀 눈에 가시거리네요. 예.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거. 예. 어쨌든 예, 무승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저는 토삼이었습니다.